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청렴도 평가 결과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많은 뉴스 기사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들도 많이 있고요. 땡땡 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몇 등급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5등급으로 발표가 되는데 1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이고 5등급이 이제 낮은 등급입니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청렴도가 낮다는 의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각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경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기사는 1년 내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는 국민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뭐냐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즉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청렴도가 뭘까요? 청렴도가 뭐지? 뭐 이런 의문이 들죠. 막상 청렴도 평가 대상이 되는 청렴도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청렴도가 뭐지? 뭐 청렴한 수준? 뭐 돈을 안 받는다? 뭐 청탁을 안 받는다? 뭐 횡령하지 않는다? 뭐 이거와 비슷한 의미인가? 뭐 이 정도의 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 청렴도 평가 제도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청렴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년 거고요. 이 초판은 2009년도에 발간이 됐고 이제 어렵게 정보자료실에서 초판을 찾았습니다. 요게 초판이고 2009년도부터 매년 요거를 발간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실에 저희가 게재를 합니다.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내서에 청렴도의 개념이 적혀 있습니다.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부 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개념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 즉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의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는 것,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이 청렴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까지 청렴도의 개념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요.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공무원이 A 기관이라는 어떤 공무원이 우리 기관은 올해 부패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우 청렴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기관에 이제 뭐 업무나 허가를 신청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관에 부패 사건이 있는지 없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국민은 알 수가 없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기관에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절차도 잘 알려주고 기준도 잘 알려주고 뭐 같이 허가 신청한 사람들하고 내 거하고 결과를 보니 뭐 내가 나를 그렇게 특별히 차별하지도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기관이 청렴하다라고 국민은 생각이 들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부패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청렴한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정의하는 청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도는 단순히 부패 사건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렴도가 뭔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의문이 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하는 것일까요? 뭐 청렴도는 알겠는데 청렴도 평가는 그러면 왜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부패를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향후 발생할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 신고제도, 제도 개선, 청렴교육 이런 제도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각 기관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부패 예방 효과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해서 발표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통해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부패 척결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렴도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주체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즉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국민이 그 기관의 업무를 경험을 했을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기관의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직원이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로 물어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세 영역 중 가장 비중이 크게 되는 청렴 체감도 영역입니다. 이 청렴 체감도 영역은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이 청렴 체감도 점수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청렴 체감도 영역은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 2022년에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이 되면서 청렴 체감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청렴 체감도 말고 또 다른 영역은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부 외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영역입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별로 실적을 제출받아서 내부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영역인데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이 이 청렴 노력도 점수입니다. 이 청렴 노력도 영역도 2002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2022년도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인 청렴 노력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역이 더 있는데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 부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점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즉 자체 적발로 인한 부패 사건을 저희가 감점을 하지 않고 권익위,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부패 사건만 10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기관에서 스스로 적발 노력을 좀 잘 하시라 하는 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현재의 청렴 수준, 그리고 기관의 반부패 노력 정도, 그리고 외부에 적발된 부패 사건의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평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 법상의 공공기관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의회 이렇게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지방공사공단,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 이런 기관들은 기준을 정해서 매년 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총 718개의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자기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된 인센티브,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청렴도 평가는 2002년에 청렴도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20년 넘게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요. 2002년 처음 실시했을 때는 금품 수수나 접대 같은 부패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100명 중에 4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8년에는 이 비율이 100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명 중 4명으로 많이 10배 이상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CPI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2002년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180개국 중에서 40위 수준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30위권 60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가청렴도 60점대는 상당히 청렴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40점대는 뭐 상당히 부패한 수준, 뭐 50점 이상은 부패 수준에서 벗어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청렴도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제도, 특히 각 기관 담당자가 직접 반부패 청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청렴 노력도에 대한 생각을 물었었는데 응답자 중에서 70% 이상이 청렴 노력도 평가가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의견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뭐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런 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과 고위직 간부님들이 반부패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가 있었다. 권익위가 평가 지표 등을 통해서 반부패 청렴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 대상 기관들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아마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이러한 평가 제도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평가 결과 공개를 계기로 해서 반부패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깊은 관심과 응원이 각급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노력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 중에서 청렴 노력도 평가로 반영이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분석된 세부 진단 자료를 각급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촘촘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이 평가제도는 일반적인 평가제도와는 다르게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이라는 상당한 부분을 그 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접 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향상과 국가청렴도 상승은 국민과 각급 공공기관과 그리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다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